자, 오늘은 눈 전문가이신 이길 원장님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에서 나왔던 전지준 눈 너무 궁금해요. 색을 구분 못하는 문제? 그걸 뭐라고 하죠? 색약이라고 하죠. 색약. 컬러 블라인드라고 하죠. 딸도 유전이 됐잖아요. 원래 그게 유전인가요?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이고 고등학교 때 생물 때 배웠던 XY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X 유전자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X의 색약 유전자를 받았고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생명으로 발현이 되고요. 여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그 X 유전자를 받아야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보인자, 캐리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대부분은 유전이 된다. 근데 그 색을 구분할 때 빨간색이랑 녹색이었나요? 빨간색, 정록이 제일 많아요. 원래 그렇게 녹만 구분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색깔도 구분을 못하는 건가요? 보통 가장 흔하게는 정록이 제일 흔하고요. 다른 색깔은 다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게 되고요. C세포층에 추체세포가 있어요. 추체, 간체세포가 있는데 간체는 길쭉해가지고 빛을 인지하는 세포고 추체는 이렇게 원뿔형으로 생겨서 색을 인지하게 되는데 적록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그 세포가 약해지는 거를 정록색약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청황색약. 청색이랑 노란색을 구별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정록색약이 맞습니다. 아,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저게 색이 구분이 안 가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예 그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구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또 색약도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덜 심한 사람들은 그냥 파스텔 톤으로는 구별이 돼요. 신호등이 막 아예 안 보이고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신호등이 안 보이는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게 거의 장애처럼 될 수가 있겠네요. 장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호등이나 이런 일정한 패턴들을 다 외워서 보나요? 구별이 일상적인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드라마에 나왔던 렌즈 있거든요. 엑스크롬이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비주시야 주로 왼쪽 눈에 끼게 되면 좌우에 들어오는 색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지내게 되고요. 그럼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렌즈가 있다는 거죠? 예, 렌즈가 97년에 개발이 돼서 엑스크롬이라는 렌즈를 끼면 되고요. 안경도 좀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상 색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비싼가요? 싸진 않습니다. 해결은 가능하다. 완전 색맹은 잘 없고요. 색약인 경우가 많아서 뭐 드라마 설정상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색을 구분하는 사람이 인류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3% 정도는 3%요? 예. 굉장히 많네요.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남녀 비율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여자들은 유전자를 양쪽에서 받아야 색약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남성분들은 한쪽으로만 받아도 X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바로 색약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20명이면 여자가 1명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박연진의 그 딸 설정이 좀 가했다. 약간 가했죠. 아들이었으면 좋았겠죠. 사실 그 드라마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약을 전지준한테 눈에 투입시키게 하잖아요. 맞아요. 소름 돋았던 게 차에서 이렇게 눈에 물을 넣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눈에서 피가 막 줄줄 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압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전재준 씨가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인 주인공이 그 의무 기록을 봤는데 녹내장이라고 진단이 돼 있고 스테로이드를 넣으면 안압이 확 높아진다고 기록이 된 거를 보고 범행을 꾸민 거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군요. 그거만 보이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들은 그쪽만 보였나 봐요. 그거 나오는 순간 스테로이드 유발을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안압이 높아져서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온 특별히 거군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나식 발색을 할 때 수술 후에 이거를 예쁘게 아물게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거든요. 하루에 4번, 6번 쓰는데 유독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안압이 확 높아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쓸 때 잘 참고를 하라고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아주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전재준 씨. 전 눈에 염산을 넣나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건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염산을 넣으면 뜨거워 하면서 바로 뺐을 텐데 이후에 갑자기 눈에서 막 피가 나면서 그래가지고 대체 무슨 약을 넣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나. 원래 쓰는 약은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녹내장 안압 하강제를 썼을 텐데 그거를 스테로이드로 바꿔놓으니까 정상 안압이 15, 20이면은 스테로이드 안압을 그렇게 막 넣으면은 40, 50까지 올라가고 50, 60 이렇게 올라가면은 3일 만에 실명해요. 그러니까 안압이 너무 높아지도록 유발을 해서 그게 틀린 설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다 후시딘 바르거나 마데카솔 바른 거 통용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실수로 상처에다 호랑이 연골 발랐어요. 진짜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약도 알고 써야 된다. 특히 눈 같은 경우에 눈 너무 소중하니까 눈에 좋다고 모든 걸 쓰면 안 되고 내 눈 상태에서 맞춰가지고 써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더 글로리를 통해서 봤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